안녕하세요, 점주님. 저희가 이번 9월에 퀴나망을 출시하려 합니다. 퀴나망은 고르네파이처럼 크림을 만들어 놓았다가 그날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퀴나망은 페스트리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구워서 납품을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퀴나망은 아몬드 분말 넣어서 바삭하게 구운 것을 퀴나망이라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돌돌돌 말아진 빵을 퀴나망이라고 부르합니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퀴나망에 대한 인식도가 좋아서 저희는 퀴나망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기존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고 똑같이 고르네파이와 퀴나망의 크림을 같이 쓸 겁니다. 근데 오늘 크림의 레시피가 약간 바뀝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 배합에 커스타드 파우더만 100g을 넣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커스타드 파우더를 30g 넣고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60g 넣을 겁니다. 커스타드 파우더는 끈적함 힘이 있어서 거품이 적게 오르고, 아이스크림 파우더는 거품이 아주 가볍게 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르네파이의 화이트가 중량이 28g이 들어갔다 하면 지금은 고르네파이의 중량이 20g만 넣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낮아지고요.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충분히 낮출 수 있거나 행사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레시피에서 예전에 한 배합에 커스타드 파우더 100g 들어가는 것이, 커스타드 파우더는 30g, 아이스크림 파우더가 60g 들어가는 것 빼고는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생크림 500g, 약간 얼어서 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 커스타드 아이스크림 파우더, 서강에서 나오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분말입니다. 60g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타드 파우더 30g,
예전보다 거품이 많이 부드럽게 오릅니다. 그래서 크림에 들어간 중량들이 예전에 화이트 코르네가 28g, 그 다음에 딸기랑 다른 기타 코르네들이 35g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은 반대로 화이트 코르네는 20g, 기타 딸기와 다른 코르네는 28에서 30g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빵은 퀴나망 빵은 얼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얼은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크림을 돌려놓고 퀴나망을 한 30분 정도 작업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지만 실온에 좀 보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구멍만 살짝만 내주세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크림을 짤 건데 크림이 밀고 들어가면서 구멍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입구를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젓가락이나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숟가락으로 끝을 한 번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중에 글라사주로 덮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크림을 약간만 사선해서 넣어주시면, 그리고 여기에 빵꾸가 나지 않도록 찔러주세요. 빵꾸가 나면 이쪽으로 나면 크림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그 빵이 약간 말랑말랑할 때 이 빵은 다시 크림을 짜서 냉동을 시킬 겁니다. 다시 냉동을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리고 이 빵은 퀴나망은, 저희가 만든 퀴나망은 부드러워야 하기 때문에 크림을 짜고 30일 아니 20일 30일 보관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사선에서 다 구멍을 짜놓고요. 속에 이렇게 한번 저어도 되지만 굳이 안 저어도 크림이 충분히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젓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구멍, 입구의 구멍만 내면 됩니다. 패스리와 결과 결 사이가 있습니다. 이쪽을 구멍을 내면 수월하고 나중에 글라사주를 발랐을 때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 결 사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생크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생크림이 예전의 생크림보다 거품이 훨씬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원가가 낮아지고요. 이번에 코르네 파이가 파이로 바뀌면서 비스켓 원가도 850원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픈한 매장은 코르네 파이 화이트 우유 크림 코르네 파이를 2,500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원가가 40% 미만이 나옵니다. 대신에 딸기와 다른 가격들은 그대로 받으시면 재료비가 33%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커피와 할인 행사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원가가 낮아지고 소비자가 느꼈을 때 가격이 낮아야만 손쉽게 접근을 하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크림이 오는 동안에 오늘은 저희가 퀴나망은 우유 크림 7종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5종류만 만들 것이고요. 예전에 쓰시던 청포도하고 크림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쓰는 방법으로 화이트와 블루베리 초코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퀴나망 전용으로 만든 크림이 치즈와 녹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종류를 만들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현재 쓰는 크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크림의 레시피는 바꿔주십시오. 훨씬 가볍고 맛이 신쌉니다. 제가 베이커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분말을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육장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분말을 사용해서 다른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테스팅한 결과 정말 거품도 잘 오르고 맛도 훨씬 신선합니다. 제가 오늘 10%를 만들 거라서요. 블루베리도 10% 계량을 해 놓을게요. 블루베리는 생크림 한 통에 블루베리 리플점이 80이라서 800이라서 리플점 80과 그 다음에 요거쪽보다 60이니까 10%니까 6g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초코를 만들 것이고요. 초코는 초코 시럽이 500 들어가니까 초코 시럽 50g과 파이크런치, 오늘 파이크런치가 없어서 초코 크런치 쓰는데 40g, 10% 넣을 겁니다. 양이 많았는데 파이크런치가 없어서 앞으로는 파이크런치도 좋지만 저는 초코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점주분들께서도 저희 파이크런치 주는 것보다는 초코칩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초콜릿 맛이 훨씬 더 그래집니다. 생크림을 보시면 기존하고 틀리게 훨씬 가볍고 볼륨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르네 파이에 속에 들어가는 초콜릿 중량이 훨씬 낮아집니다. 일단 화이트 키나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트 키나만은 코르네는 생크림이 200g, 20g 계란, 화이트 코르네는 25g 전후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유 크림, 화이트 코르네를 가격을 저희가 비슷하게 원가가 낮아지고 크림이 20g으로 종량이 줄어드니
2,500을 받아도 40% 미만의 절기가 나옵니다. 제가 현재는 짤주머니에 깍지가 있습니다. 원형 깍지가 있습니다. 가는 게 원형 깍지가 주로 7mm짜리가 있습니다. 7mm, 5mm 나오는데 7mm 원형 깍지를 구매해서 쓰시면 짤주머니에다 깍지를 넣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여기가 매장이 아니라서 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7mm 정도 잘라볼게요. 그리고 아까 빵의 중량을 어떻게 되냐면요, 한 번에 5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0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까 구멍 내는 사이로 빵을 쑤셔서 크림을 짭니다. 그러면 20g 정도 짜주시고요. 30g 나옵니다.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5g 적응입니다. 네, 5개일 때 125g이면 25g인데 크림이 좀 부족하면 크림이 잘 비려나옵니다. 그래서 120g, 125g, 크림이 적게는 20g에서 많게는 25g 정도까지 짜집니다. 이렇게 짜진 상태에서 냉동 보관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작업을 다 하고 냉동 보관을 할게요. 화이트는 크림이 좀 빚어나와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딸기랑은 크림이 안 빚어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조금 작더라도, 근데 가장 좋은 맛은 25g일 때고 20g 이상이면 크림은 괜찮아집니다. 포르네 타일 한번 제가 한번 짜볼게요. 예전에는 28g이 들어갔는데 제가 3개를 올렸습니다. 4개를 올릴게요. $19g. 37g 또 18g. 네 개를 짜서 크림이 지금 75g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당 19g, 18.8g 정도 들어간 일이거든요. 예전보다 크림이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림의 안정성이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크림이 처지지 않습니다. 맛도 아이스크림 분말이 들어가서 훨씬 시원하고요. 나중에 요거는 딸기와 초코를 짜보겠습니다. 준비된 제가 블루베리만 짤게요. 제가 요거트 파우더와 블루베리 저희가 현재 포르네 파이 하듯이 먼저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배합에 10%가 했으니까 생크림을 저희가 160g을 덜어서 짤게요. 저울이 똑바로 보여서 저도 잘 보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잘 안 보이면 눈금이라거나 이러면 확대해서 좀 봐주십시오. 예전 크림보다는 많이 지금 가볍고 좀 신선해졌습니다.
나중에 레시피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참고로 블루베리하고 과육이 들어가는 것들은 과육이 거품 상태가 없어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과육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은 뭐 산딸기, 블루베리, 그 다음에 뭐 청포도, 뭐 망고 이런 부분들은 크림을 30g을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차라거나 화이트는 22에서 25g 피나방에 블루베리, 망고, 과일 제품, 산딸기, 딸기 이런 제품들은 28에서 26에서 28g. 그 다음에 녹차랑 치즈는 26g을 짤 겁니다. 중량이 왜 약간 틀리냐면 화이트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과육이라는 과육 때문에 무겁고 그 다음에 치즈랑 녹차 같은 경우는 덜 무겁고 해서 더 이상 짜게 되면 이제 원가도 올라가겠지만 먹기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과육들은 28g. 그 다음에 28g은 134g. 그러면 전부 다 28g이 짜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화이트와 틀리게 세지 않지요? 망고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는 망고 과육 1kg에 그 다음에 패션 부츠가 200g 나옵니다. 그럼 10분의 1로 하니까 망고 과육 100g.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션 후르츠 20g. 산딸기랑 똑같이 한 배합에 1200. 이것도 마찬가지로 망고 1000, 패션 누르치 200이라서 1200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거트 파우더 6g. 지금 에어컨 위치라서 저울이 왔다 갔다. 마찬가지로 요거트 파우더를 미리 섞고요. 생크림 10%, 160g 섞을 겁니다. 좋은
꽂아서 촬영하다 보니까 각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이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맞췄습니다. 이것도 과육이 하는 거라서 토르네 파이가 몇 그램 들어가는지 중량을 한번 체크하고요. 여기에는 퀴나망에는 28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작게 짜면 작게 자를수록 땅에다가 짜기가 수월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천 짤줌을 쓰니까 5mm 깍지를 쓰면 퀴나망을 짤 때 크림이 빚어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멍이 크면 순간적으로 확 늘어가기 때문에 빚어나오곤 하는데 구멍이 작으면 안 빚어나오니까 그렇다고 한 2, 3mm 하면 깍지가 크림이 짜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원형 깍지를 5mm, 아까는 7mm라고 얘기를 했는데 빚어나오더라고요, 크림이. 그래서 블루베리부터는 5mm를 잘랐는데 5mm 깍지를 구매해서 천에다 꽂아서 사용하시면 수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 해서 개당 28g 중량의 망고 크림 퀴나망을 만들겠습니다. 0점 맞추고요. 개당 28g. 그래도 비밀로 짜보면 56g, 그다음에 84g, 조금씩 더 들어가네요. 대당 5개에 140g이 들어갔으니까 28g 들어갔네요. 28g이 딱 들어갔네요. 28g, 26g에 30g 크림 맞추기는 아주 좀 수월한 편이 아니라서 저도 자주 안 만들어서 그런데 그냥 한 주걱 푹 짜면 26g 정도 나옵니다. 제가 샘플 만든다고 몇 번 만들어보고 잘 안 만들어봐서 그런데 나중에는 한 낱개로 재도 되고 저는 오늘 5개는 한 번씩 재는데 방법은 조금만 정하면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초코로 10%라서 생크림을 160g 넣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쓰면서 장점이 안주 크림이 삭지도 않습니다. 안정이 좋았어. 그리고 가볍고 약간 신선한 맛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파우더가 잘 어울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들었을 건데 초코는 28g을 짜고요. 나중에 치즈와 녹차는 26g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나오구나. 초코는 제가 2개만 만들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청포도하고 블루베리하고 코리아 타일을 짜서 중량을 체크한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청포도, 요거는 망고입니다. 나중에 장식까지 보여드리려고 망고를 잡았거든요. 망고 코리아 타일 2개를 짜겠습니다. 예전에는 청포도, 망고, 블루베리가 35g을 들었는데요. 몇 g 들었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26g. 두 개에 55g입니다. 그래서 27.5g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입구까지 안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장식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맛을 확실하게 안 잡혔는데요. 치즈 분말마다 맛이 너무 틀려서 그렇지만 제가 치즈 분말 여러 가지 치즈 분말을 제가 서강, 진광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강이랑 이런 제품들이 좀 짠맛이 있었어요. 진광의 치즈 분말을 씁니다. 그런데 진광의 치즈 분말은 가격이 좀 비싸요, 많이.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제가 아침마다 오늘 또 아침에 치즈 분말의 맛을 잡으려고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거는 서강의 치즈 분말이고 이건 진광의 치즈 분말입니다. 분말 함량이 낮게 들어갈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잡았을 때 서강의 치즈 분말은 생크림 한 배합에 250을 넣었는데요. 지금은 이 양의 10%, 그러니까 생크림이 1600이니까 160g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강의 치즈, 진광의 치즈 분말이 훨씬 나을 거라서 합니다. 이름은 방치즈 막분말이고요. 그리고 상표는 가림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본사 주문하시면 저희가 아마 이 공급이 가능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생크림 160에 치즈 분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퀴나망에 와일드 퀴나망은 28g 전후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치즈 분말은 와육처럼 무거운 제품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26g 전후를 짜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22에서 25g 짜주시고요. 방치즈와 녹차는 21g 전후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깍지의 구멍은 5mm 정도의 깍지면
아마 크립자식이 수건하실 겁니다. 방치즈는 제가 4개를 만들게요. 26g을 잡았을 때 4개면 102g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가 4개에 100g짜리니까 개당 25g짜리 씁니다. 생각보다 크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치즈하고 녹차하고의 퀴나망의 가격은 3,300원입니다. 원가율은 33.5% 재료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차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녹차도 10종류의 녹차를 테스팅했는데 녹차, 밀, 액상도 쓰고 액상이 제일 좋은데 원가가 너무 높았어요. 녹차는 지금 녹차 믹스 파우더 이걸 사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녹차는 아직은 정식 출시 안 됐지만요. 이 제품이 그나마 색상과 맛이 제일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이 제품으로 선택하려 합니다. 물론 현재 녹차와 치즈를 따로 구매해서 또 따로 크림을 만들기 불편하시면 기존에 하는 코르네 5종에다가 크림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생크림량이 10%고요. 생크림이 정말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썼더니 시간이 지나도 안정감이 너무 좋습니다. 반죽이 돼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꼭 레시피는 서강 아이스크림 파우더 60g에 커스타드 파우더 30g을 추천드리며 닦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녹차 파우더는 치즈하고 달리 색상이 진해요. 그리고 맛도 진하고, 그리고 또 원가도 비싸고, 그래서 녹차 파우더는 6% 있습니다. 한 벼에 108g, 그래서 뭐 6%면 뭐 생크림 1600에 108g, 그리고 여기에 10%니까 10g. 제가 저울 계량을 잘 보이시라고 반대로 돌렸더니 제가 좀 불편했지만 나중에 이게 레시피가 궁금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보시면 아마 분명시가 손쉽게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5g에서 26g을 짤 겁니다. 퀴나망은 크림이 22g 이상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도 저는 크림이 많은 것들이 맛이 좋아서 처음에는 녹차 분말이 덜 섞인 듯 이렇게 있겠지만요, 나중에 빵을 짜서 시간이 지나서 앞면을 잘라보면 달해집니다. 녹차가 수분을 먹었어. 마찬가지로 나온 빵 4개를 올리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중량을 재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25에서 29g 4개를 짜면 100g에서 104g 25g 50g 76g 103g 25, 25, 26, 26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코 코르네를 하나 짜볼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장치를 해야 돼서. 초코 코르네도 중량이 예전에는 30g 가까이 들어갔었는데 예전에 35g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28g, 29g. 그래서 코르네가 모든 코르네가 이제는 30g 크림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좀 맞아지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글라사주 만드는 것을 해서 장식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코르네 파이도 기존형을 쓰셔도 되고요. 장식을 바꾸실 것 같으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 포장 방법도 약간 바꾸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빵들은 냉동실에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린 후에 이제 이렇게 해서 퀴나마는 보관을 하시고요. 저희가 일단 이삐 커피 같은 경우는 냉장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넣을 때 당일날 아침에 필요한 만큼 몇 개씩만 장식해서 냉장 쇼케이스 넣을 겁니다. 보관은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마감까지 다 해서 보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글라사주가 냉동실에서 나오면서 약간 습을 먹어서 약간은 덜 깨끗합니다. 물론 저희 브레드 각각에서는 이제 구미 산동은 냉장 쇼케이스에 들어있지만 앞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일단 얼려서 당일날 아침에 판매하기 전에 이제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르네 파이는 장식까지 다 해서 얼릴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글레이즈를 하겠습니다. 바이트 아까 만든 퀴나망에 지금은 마감 장식을 하는데요. 바이트는 슈가 코트, 저희가 사용하는 슈가 코트를 입혀서 냉동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바이트 코르네는 예전 디자인 그대로이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레진이라고 보입니다. 레진은 키로당 14,000 정도 하는데 색깔만 내기 때문에 많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소금이 필요해서 150g, 100g씩 소금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주문하면 저희가 택배비만 주시면 저희가 요 소금 100g씩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이즈의 색깔 잡는 용도만 씁니다. 그리고 글레이즈는 드라이 본당을 씁니다. 드라이 본당은 제조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설리에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 본당에 물을 15%에서 18% 씁니다. 드라이 본당 1kg에 물을 150에서 180 정도 쓰는데 일단 제가 150 먼저 한번 써볼게요. 드라이 본당은 한 번에 전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한 만큼 딸기는 칼날을 잡아서 들어갈 겁니다. 드라이 본당은 쿠팡에 주문하시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4,500원, 4,600원 선. 그리고 정수기 150g.
드라이 온당은 슈가에다가 펙틴을 넣어서 잘 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 드라이 온당은 수분을 180g 18%까지 넣는데 지금 제가 드라이 온당 1kg에 물을 150 먼저 넣었습니다. 만약에 반죽이 너무 되다고 하면 물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팅 결과는 드라이 온당을 물을 150g 15%만 넣으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딱 원하는 농도가 나왔습니다. 드라이 온당은 보관하실 때 한 번씩 잘 굳어요. 그건 수분이 빠져서 그런 것이고, 잠깐만. 카메라가 뜨겁네. 제가 저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은 직원을 고용할 능력이 안 돼서 저 혼자서 빵도 만들어 납품해드리고요. 신제품도 개발하고 시험하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가을에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름에 준비한 피나마 정말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피나마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 브랜드를 위해서, 점주님들 위해서 또 제가 개발해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조금 미흡하고 사진이 확대 안 된 점은 핸드폰을 장착해서 하는데 핸드폰이 한 번씩 비틀어집니다. 저는 드라이 온당 1kg에 한 봉에 물 150을 넣었을 때 제일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진, 망고 레진 같은 경우 아까 망고 크림 코르네, 그 다음에 블루베리 레진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퀴나마, 망고 크림 퀴나마, 블루베리 크림 퀴나마, 그 다음에 딸기 크림 퀴나마 얘다 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건 레진은 향과 색소로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색소를 쓰기가 그래서, 그리고 또 색소는 색깔 잡기 어려워서 제가 레진을 사용합니다. 레진에 도대체 레진 몇 퍼센트 사용하냐고 여쭙는다고 하면 그거는 제일 보기 좋게끔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울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망고 레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끝이 나갔구나. 생각보다 레진은 소량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저어가면서 만들어주세요. 색깔을 나가면서. 그리고 약간은 탈색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진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게 여기에 들어간 게 아마 거의 몇 그램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만 더 진하게, 색깔이 좀 더 강렬하게. 그렇다 보면 레진을 아주 많이 넣는다고 색깔이 계속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위에 올렸을 때 보기가 좀 좋을 수는 있어서 좀 약간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진을 저는 지금 작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점주분들은 단골 만드실 때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조금만 더 진하게 넣을게요. 레진은 여기 딸기 레진이나 망고 레진에서는 망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퀴나마을 드실 때 약간 더 맛이 좀 더 좋아집니다. 비닐 짤쯤에 담아 놓으셨다가 전부 다 담아 놓으셨다가 뒤쪽을 막고 앞쪽을 막아 놓으면 밀봉이 되면 이 글레이즈는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촬영하면서
주머니에다 뒤를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거나 아니면 직접 찍어 놓거나. 그러면 앞에는 사용하고 남으면 집게로 집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때 주물주물 하셔서 그냥 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딸기 레진. 딸기도 제가 오늘 처음에 쓰는 거라 날기도 제가 조금 진하게 할게요. 너무 진하다. 너무 진해서 제가 글레이즈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너무 진하면 이게 망고와 틀리게 딸기 너무 진하면 피 색깔이 돌아서 제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뭐 한 달씩 뭐까지는 아니라도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뭐 세장 공기 안 들어가면 한 달까지 쓰시고, 만약에 공기가 들어와서 좀 데졌다면 다시 물을 조금만 부어서 농도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내지는 슈가 덩어리라서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레진이 실온에 있으면 잘 마르니까 냉장고에 묶어서 보관해 놓으시면 레진을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물주물 그냥 이렇게 막 움직여서 바로 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여기 같이 만들게요. 블루베리 진짜 조금만 만들게요. 화이트 좀 써야겠어. 치즈하고 녹차로 만들어야 되구나. 레진은 색소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물러요. 색소 한 4번 쓰는데 대신에 여기에 과육향이 들어가 있어서 블루베리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색소는 저희가 사용하기에 아무래도 좀 아무리 식용 색소지만 부담스러워서 가공된 레진을 사용하겠습니다. 밑에 그 계량컵에 받치고 이렇게 딱 갖다 보면 좀 수월한데 계량컵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여기는 제가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이트를 하기 전에 이번에는 녹차
녹차는 분말 파우더를 색깔만 날 정도로만 넣습니다. 넣으면서 분말 파우더가 생각보다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제가 아까 보셨듯이 녹차 색깔이 납니다. 근데 녹차는 연하면 크림까지 연해 보여서 약간은 녹차 좀 진한 녹차가 치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말을 사용하고요. 치즈는 노란색이랑 비슷해서 노란 아까 한 곳에다가 치즈를 만들 때요. 글레이저 좀 모자라겠구나. 치즈는 제가 분말 치즈를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분말 치즈 쓸게요. 아무래도 액상을 넣은 것보다는 분말 더한 것들이 약간은 대징합니다. 이게 비중감이 레이저는 좀 매끈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쓸 때는 밑에 라떼 피처 그릇이나 아니면 계란컵을 받치고 구우시면 좀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콜릿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초코도 마찬가지로 초코 시럽을 쓰니까 초코색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코 시럽을 쓰실 때는 초코 시럽이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초코 시럽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코코아 파우더를 쓰시는 분들은 코코아 파우더를 쓰면 됩니다. 녹차하고 치즈처럼요. 하지만 코코아 파우더를 안 쓰는 곳에서는 저희가 초코 시럽을 사용해서 만들게요. 근데 초코 시럽은 색깔이 좀 연합니다. 글레이즈는 공기가 닿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지금 붓것이요. 여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버리면 다시 이게 녹아집니다. 수가 덩어리라서 초코 시럽은 생각보다 초코 시럽이 좀 많이 들어가요. 코코아는 조금만 사용해도 충분히 색깔이 나오는데, 그리고 글레이즈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지금 초코처럼 물러집니다. 초코는 시럽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드라이 본당을 조금 남겨보셨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드라이 본당을 뜯어서 드라이 본당을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드라이 본당을 넣어서 온도를 너무 무르면 흘러내려서 고기가 싫어집니다. 얇아지고 글레이즈가 두껍게 색깔이 살아있을 정도의 글레이즈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무르면, 그래서 약간 되직하면 좀 뭐라고 하나, 나중에 짜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치즈와 녹차와는 좀 덜 흘러내리고 블루베리, 망고, 딸기는 좀 더 흘러내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좋다? 이 얘기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요. 제가 혼자서 촬영하다 보니까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휴일인데, 그래서 오늘 또 부주임이 또 쉬어서 특히 더 저 혼자서 촬영합니다. 저는 짤주머니가 큰 거라서 뒤에가 이렇게 묶어지는데요. 짧은 짤주머니 뒤에 찍어 보시고, 아니면 칼라타이로 묶어 놓으시고요. 앞에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글레이즈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만들게요. 아까 지금 화이트가 좀 필요한데 화이트가 부족합니다. 아까 글레이즈는 드라이 혼당 양의 10%. 그래서 제가 드라이 혼당을 200g 정도를 넣어서 만들고요. 그다음 물을 20g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16%, 15%. 1kg에 물 150. 드라이 온당 200에 물 30. 돈이 너무 많다. 34, 35면. 20g 넣어야 되네. 33. 드라이 온당 20g 더 넣을게요. 53. 어쨌든 드라이 온당이 아니에 15%면 물이 15%라면 농도가 제일 좋습니다. 화이트는 저희가 코르네 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쓰시고 락앤락에 담아두세요. 락앤락에 담아주면 나중에 바닥이 좀 가라앉아서 저할 수 있는데, 쓰실 때마다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좀 저어 쓰시고요. 혹시 농도가 안 맞으면 농도를 맞춰 쓰셔야 됩니다. 락앤락에 담아놓으면 좀 수분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이트는 제가 코르네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녹차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녹차와 딸기입니다. 그래서 슈가를 위쪽만 찍고, 제가 현재 망고, 아까 망고 코르네 제가 2개 만들었는데 폰당을 위쪽만 찍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크런치를 찍어요. 그러면 폰당이 스스로 흘러내립니다. 폰당을 찍고요. 크런치 찍습니다. 그러면 흘러내려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초코 크런치도 마찬가지로 코르네 파이는 모두 화이트 원당만 쓸 겁니다. 슈가 파우더랑요. 그래서 초코 코르네도 지금 초코 이렇게 윗부분만 찍고요. 그럼 스스로 흘러내려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속에 크림이 약간 보이라고. 아까 화이트 코르네를 제가 4개씩 짠 이유는 예전에는 28g라는 화이트 코르네가 오늘을 짰을 때 19g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화이트 코르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슈가를 칩니다. 슈가 파우더보다는 슈가 코트가 훨씬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드라이 슈가, 데코 슈가보다 슈가 코트를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파이 코르네가 약간 수분이 묻어서 약간은 질겨집니다. 이제 예전에 페스트리 코르네는 페스트리가 수분을 잡아당기니까 손에 표면이 안 묻히는데 지금은 설탕이 표면에서 빵이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빵은 바삭하고 표면은 약간 묵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동 상태라거나 식어에서 조금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화이트 퀴나마 이렇게 하시고요. 진열은 이렇게 해서 판매할 겁니다. 우유 크림 퀴나망 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퀴나망을 좋아하고 저희는 우유 크림이 일반적인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성을 써서 우유 크림을 포인트를 잡고 싶어서 우유 크림 퀴나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글라사주 된 걸로 제가 만들게요. 제가 준비한 접시가 별로 없었어. 망고 진열하고 글라사주를 짜셔도 되고요. 그냥 짜고 진열하셔도 되고요. 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짜고 진열할게요. 저 혼자 사니까 망고를 말씀드렸지만 사유화이전 주물주물하시면 이게 다시 다 녹아서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망고 윗면만 보시면 윗면만 이렇게 짜놓으시면 스스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아까 크림 짜는 부분을 좀 막아주시고 잘 보여요.
보이시는지 이렇게만 짜놓으시면 스스로 흘러내립니다. 저는 타이어 준비 안 돼서 묶어놓을 수 없네요. 자, 이렇게 잡고 잘랐습니다. 앞에 칼라 타이로 묶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쓰실 때 다시 쭈그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칼라 타이를 준비한다는 게 아니면 직결 사용하셔야 됩니다. 블루베리. 망고를 따셨으면 위에다가 망고 크런치를 뿌려주세요. 냉동에서 있는 고르네를 이렇게 하셔서 저는 바로 진열해 주시기를, 진열해서 냉장 쇼케이스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각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진열하고요. 다음에는 크림을 다 짜고 제가 진열 한번 하도록 할게요. 빵은 이 상태에서 보관하시고요. 화이트만 보관하시고, 예를 들어서 글라사주를 넣고 보관하시면 냉동실에서 나왔을 때 습을 먹어서 다시 뭉뚱거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냉장고에서 예를 들어서 3분만 있으면 이 글라사주와 발라서 손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라사주를 짜서 냉동실 보관하시면 나와서 30분 이상 손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장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빵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이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냉동고에서 저는 나중에 그날 판매할 것을 글라사주를 짜서 이렇게 짜서 진열해서 판매하기로 합니다. 꼭 냉장고 넣어 두시고요. 손님한테 냉동실에서 얼려 드셔도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꼭 냉장 보관하시라 하십니다. 근데 가져가신 도배고기께는 얼려 드셔보시라 하세요. 훨씬 맛있어집니다. 물론 냉장고에서도 맛있는데 크림이 입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한잔 마시도록 할게요. 녹차는 말이 된다. 말이, 그래서 제가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크런치를 뿌렸고요. 아까 만들어진 글레이즈에다가 녹차에다가 녹차 크런치를 뿌렸고, 초코는 초코 크런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망고는 보라색 크런치를 뿌렸고요. 치즈는 두 가지. 치즈뿐만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브루트링을 뿌리셔도 됩니다. 브루트링은 갤로그에서 나오는 브루트링이라고 위에 태우는 건데, 브루트링을 뿌리셔도 되지만 또 치즈를 뿌리셔도 됩니다. 딸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드릴게요. 딸기는 딸기 그레이즈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주물주물 했어요. 전체적으로 섞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게 더 잘 보이려나? 이 크림 짜는 구멍부터 해서 스스로 흘러내리니까 약간은 이 정도만 짜도 충분히 흘러내리거든요. 여기에다가 딸기 크런치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글라사주가 좀 개다하면 물을 좀 더 태우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동영상에 끄잡고 만들어 놓은 것을 냉동실 넣었어요. 넣어놨다가 지금 나왔는데 뭐 냉동실에 있어서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글라사주를 씌워서 냉동실 보관해도 되지만 저는 그날 판매할 때 냉장고로 옮길 때 글라사주를 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포장. 쿠팡에 주문하시면
13cm, 13cm, 13cm L자 봉투라고 있어요. 이 L자 봉투를 쓰면 되는데 제가 지금 집게가 없어서 저는 손으로 하지만 제가 오른손을 집게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손이 집게입니다. 집게를 L 봉투에 이렇게 넣습니다. 판매는 이렇게 하시고요. 담는 거는 각대 봉투가 있습니다. 각대 봉투에다가 담으시면 4개까지 들어갑니다. 제 오른손을 집게라 생각하시고요. 제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꺼진 줄 모르고 계속 영상을 찍었더니 제가 다 찍고 나서 봤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대 봉투에 넣으셔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게끔 판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냉동실에서 나와서 글라사주가 약간 묵직하지만 냉장고에 있으면 한 30분이 묵습니다. 이렇게 판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르네파이도 사실 이번에 가격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고객들에게 좀 저렴하게 팔아서 디저트가 저렴해서 디저트를 사러 온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어쩌면 상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유 크림 키나만, 이름은 우유 크림 키나만, 초코 크림 키나만, 딸기 크림 키나만, 치즈 크림 키나만 이렇게 이름이 지어질 것이고요. 키나만은 우유 크림은 2,900원, 그 외에는 3,200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르네파이는 앞으로 오픈한 매장은 화이트 코르네 2,500원, 그 다음 그 외의 코르네는 3,000에서 3,200원을 예상해서 삽니다. 그러면 재료비 비율이 34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재료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판매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회사가 제조 공장을 갖고 있으니 한번 좋은 제품 있으면 건의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들어서 잘 판매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동영상, 장식 동영상도 찍었는데 다 사라져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고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가 있는 토론에 몇 가지만 찍어볼게요. 첫 번째는 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코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만들게요. 간식을. 코로나는 찍기 때문에 물론 짜도 됩니다. 저희가 아까 딸기 글레이즈를 짜도 되고요. 짜서 찍어도 되는데 짜는 것보다 손으로 찍는 게 편하기 때문에 손으로 찍을게요. 그래서 한 가지 만들 겁니다. 화이트 글레이즈. 그 다음에 화이트는 기존하고 똑같이 이렇게 슈가를 뿌릴 것이고요. 화이트는 그 다음에 딸기는 코르네의 끝을 이렇게 이 정도 슈가를 바릅니다. 그 글레이즈를 바르고요, 찍고요, 위만. 그 다음에 이렇게 크런치를 찍어 놓으면 스스로 흘러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초코. 마찬가지로 초코 글레이즈 끝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장은 예전처럼 비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까 저희가 피나만을 쓰면 13cm 봉투를 써야 되는데 종이 봉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종이
봉투는 이렇게 접었어요. 저희가 있는 스티커. 를 바르시면 되고요. 스티커를 종이 봉투하시려면 그 다음에 비닐 포장은 기존처럼 고르게 비닐 포장을 사용하는데 크런치비 부분이 위쪽으로 하게끔 해서 봉합니다. 코르네 글레이즈가 잘 안 말라서 비닐에 붙을 수 있으니까 포장은 가급적이면 판매할 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코르네는 특징이 예전에 코르네는 씨앗이라는 빵이 축축 늘어났는데 이번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냉장 상태에서도 좀 덜 할 겁니다. 하지만 빵의 표면이 묵직할 거예요. 이건 코르네가 예전에 코르네는 빵이라서 수분이 빵이 수분을 먹었는데 이번에 코르네는 파이라서 파이 비스켓이 수분을 먹지 않고 수분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표면에 발라진 설탕 쪽에서 수분을 먹다 보니까 손에 약간 끈적끈적하게 붙어날 겁니다. 하지만 돌려서 드셔보시거나 한번 드셔보시면 비스켓은 옛날처럼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이 바뀌면서 약간 더 시원할 겁니다. 포장은 박스에 넣었을 때는, 상자에 넣었을 때는 종이가 보기 좋지만 뭐 편한 대로 비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예전처럼 생크림에다가 크런치를 바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희는 해보니까 진열했을 때 이게 보기가 더 좋아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코르네 포장과 코르네 글라사주 장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